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토지 용어예요. 토지 용어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시험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3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8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공시법 시간에 28가지의 지목이 있거든요. 28개의 지목, 토지의 제목인데, 요게 가끔 가다가 이제 학교론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공감 정보 및 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라서 28개 찾았죠. 그죠?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에서 배우시기 때문에 2차 과목을 공부하시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시법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우리 공시법 교수님 강의를 잘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좀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 좀 연락을 좀 안 하는데, 28가지 지목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전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수원. 요거까지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예요? 대예요? 대지라는 말은 안 쓰죠. 그죠? 대라는 말 쓴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따가 이제 그 부호가 거의 앞글자로 나오는데,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잖아요. 이 감정평가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저수지예요? 유지예요? 저수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수지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찰용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지 사찰용지라는 건 없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지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셔야 되고요. 공동묘지가 아니라 묘지인데,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파란 색깔로 적혀져 있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차 1,000원인데, 장차 1,000원. 그래서 긴 차가 있어요. 따라서 장차 1,000원 달래요. 타는데 따라서 장차 1,000원. 그럼 장이 뭐죠? 자, 이 장이라는 건 뭐죠? 공장 용지가 되겠죠. 맞나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가 얘가 지목이 공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 지목이 앞자인데 얘만 앞자가 아니라는 거죠. 차가 뭐죠? 주차장. 천이요. 하천. 원이요. 유원지잖아요. 그럼 얘네는 지목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건 암기하실 수 있겠죠. 꼭 하세요. 근데 나올 것 같아. 이거 장차 1,000원 나올 것 같아. 이거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거의 우리 시험 문제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게 학교론 문제인데, 4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론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제 중개업 하시려면 토지 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토지 용어예요. 토지 용어.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부지하고 택지만 체크되어 있고 대지랑 대는 안 했죠. 왜냐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내요. 대지하고 대는. 그래서 넘기시면은 그림이 하나 보여요. 자, 그러면 부지가 좁은 개념이에요?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얘가 크게 봐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쓰고 있는 바닥 토지 다 일컬어서 부지라 그래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땅이나 건축할 수 없는 땅, 하천부지까지 다 뭐다? 부지예요. 그럼 건축할 수 없는 것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고, 건축이 가능한 것도 들어가죠. 근데 건축이 가능한 거는 택지거든요. 근데 건축이 가능한 거는 이제 택지인데, 자, 이 택지가 학계론에서는 감정평가상 용어인데,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불러요. 무슨 지라고 부른다? 대지. 그러면 건축법상의 대지와 얘가 유사하다는 얘기죠. 건축법상. 건축법상은 대지라고 한다. 자, 그럼 얘는 건축이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지목에 대지라고 돼 있어요? 이 대라고 돼 있어요. 대는 지목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대지와 지목에 나와 있는 대의 공시법의 대는 다르거든요. 아까 공장용지는 지목이 뭐였죠? 장이잖아요. 근데 대는 장이 들어가요? 장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택지인데 감정평가상 대지랑 유사했죠. 근데 주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대라고 하고 공장용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택지가 얘보다는 지목에 대한 공장이 안 들어가니까 얘가 더 넓은 개념이어서 자, 이 대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지목입니까? 지목이에요. 대신화 대자에다 흡도차를 쓰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얘는 출제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대지와 대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넘겨보세요. 또 어떤 대지랑 또 헷갈리냐면 대지가 또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맹지대지의 대지가 또 나와요. 페이지 46페이지 가보세요. 46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맹지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대지가 또 나와. 이 대지와 이 대지가 다르다는 얘기야. 배 나온 대지가 아니라. 그 맹지는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위주로 가지고 가시는데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건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근데 대지라는 것은 이 대지가 쟤랑 틀려요. 얘는 이제 이건 자 대신할 때 흑도자 쓰니까 집터로 써있다 하던데 얘는 자류형 모양의 대자예요. 그래서 얘는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서 자 따라서 자류형 모양. 자 그럼 건축법 시간에 어렵죠? 우리가 이 도로의 접소면이 몇 미터 되면 가능하다고 배웠죠. 요거가 자류형 모양 같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제가 프린터 냈지만 대지는 그냥입니까? 건축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지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아까 봐봐, 잘 봐봐. 자 여기서 말하는 대지와 이 대와 이 한문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이의신청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가 그냥입니까? 한 문도 넣어놔야 됩니까? 넣어놔야지 한글로 놓게 되면 이 대지가 어떤 대지냐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의신청이 굉장히 이 출제원들은 무서워요. 그죠?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한 애들이 이제 거의 출제원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게 막 새벽에 집 앞에 있대요. 그죠? 그래서 딱 문을 확 여니까 4시에, 새벽 4시에 한 문제 만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논란이 되니까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대지라는 게.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건축법의 대지와 지목대는 똑같아요. 얘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믿으세요? 내가 안 한 게 안 하면 제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 그러지 마시고 이 대지는 논란이 되니까 출제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제가 냈지만 요거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죠? 그럼 맹지하고 부지 택지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럼 부지와 택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 돼요? 부지. 일정한 용도로 바닥 토지니까 하천 부지까지 포함되죠? 그 다음에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 없다? 건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만 대지는 그냥요, 가능해요. 건축 허가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마치시고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지까지는 봤고요. 넘겨보시면은 42페이지로 가세요. 이제 42페이지로 가시면은 4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박스랑 그냥 갈게요. 43페이지 가시면 필지 핵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실 텐데 필지와 핵지를 반대의 개념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지는 이 땅에도 번호가 없어요. 번호를 매겨요. 매겨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이라는 것은 토지의 번호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 필지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 나와 있어요. 지적법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번이 묻는 법률상 면적단위예요, 등록단위예요. 지적에서는 등록단위라고 얘기하죠. 근데 등기법에서는 또 등기단위라고 돼요. 등기 등록을 다 갖춰야 되고. 근데 핵지나 필지나 면적 단위 하면 돼요? 면적 단위 하면 안 돼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번이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나타냅니까? 소유권을 나타내요. 그럼 이 소유권이니까 그냥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경제적이에요? 이건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근데 이거 어떻죠? 얘는 이제 핵지라는 것은 거래 활동할 때 중요해요. 그럼 거래 활동할 때 제가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는 무슨 지죠? 핵지. 감정평가 때 중요시하죠. 자, 그럼 이거는 가격이니까 법률적이겠어요? 경제적이겠어요? 경제적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암기하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필지가 나오면 경제적이 나와야 돼요? 법률적이 나오셔야 돼요? 가격이 나오면 어떤 거 찍으셔야 돼요? 핵지. 그럼 경제적 찍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따라봐요. 필지, 법률적,
그럼 법률에 릴 들어가죠? 필지 나오면 어떤 거 찍으셔야 돼요? 법률. 그죠? 그럼 필지는 경제적이에요? 법률이에요? 가격 나와야 돼요? 지번 나와야 돼요? 소유권이 나와줘야 되죠. 맞나요? 근데 이건 그냥요, 가격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냥요, 획 가요. 그럼 무슨 쪽이죠? 경제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필지는, 필지, 법률적. 그럼 이건 그냥이야, 지번이야.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죠. 근데 획지는 그냥이요, 이건 가격이 나와요. 가격. 돈을 보면 획하죠. 그럼 가격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지 찍으셔야 돼요? 획지. 이건 그냥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으로 거래 활동할 때 중요시하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밑에 동그라미 1, 2, 3번까지 좀 끌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일필지가 일획지 구성한다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가냐면 평가사가 획지로 가기 때문에 획지로 생각해서 맞히셔야 돼요. 그러면 자 밑에 갑니다. 여러 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세 개의 필지가 1필지, 2필지, 3필지를 가격이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필지가 나왔어요. 필지가 그냥요, 여러 개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획지로 묶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거 1획지로 묶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뭐냐면 하나의 번지를 3번지를 1필지를 두 개의 획지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획지로 나눴다는 것은 부분평가죠. 그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할게. 평가사는 필지로 해요? 획지로 해요? 그럼 하나 묶었으니까 구분이겠어요? 일괄이겠어요? 여러 개로 나누니까 무슨 평가예요? 구분평가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구분평가.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도 있지만은 감정평가는 그냥이야 획지로 가. 그러면 하나의 획지로 묶으면 무슨 평가?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누면은 구분평가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꼭 치가시고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맨 밑에 박스를 보세요. 키포인트 있어요? 자,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좀 3, 4월 달에 좀 넓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안 하고들 하는데, 자, 밑에 택지, 농지, 임지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상 용어가 택지는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주, 상, 공. 자, 건축할 수 있는 땅이고,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죠? 뭐가 있어요? 불러봐요. 반농, 가수원, 전답, 가수원이 있고,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용재림, 신탈림이라는 게 있죠? 가구용 목재, 이건 이제 땔감 떼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땔감용.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요, 값어치가 올라가요. 택지는 건물을 올리는 도시 토지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면 된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 택지에 건물 있는데 막 부시고 농사죠? 농사 짓다가 나무 심어? 또라이야, 그지? 그럼 따라서 임농택.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택농임으로 암기하셔야 돼, 임농택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임농택을 암기하셔야 돼요. 영화 감독의 임건택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택만 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영화 감독을 전수해 줄게. 우리나라 임건택 감독 영화 감독 소장이세요? 거장이세요? 그럼 소분류겠어요? 이건 대분류겠어요? 대분류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칠하겠어요. 이렇게.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바뀌면 대분류니까 그냥입니까? 이건 지역 상호가 아닙니까? 그럼 지역 내에요? 상호가 아니에요. 그럼 상호가 나오면 이건 무슨 지죠? 후보지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 안에서 바뀌어요. 소분류여서. 이 안에서 바뀌는 것은 지역 상호아니에요? 지역 내예요. 이행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시험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문제 전환되니 맞아요? 전환되고 있느니 맞아요? 되고 있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환되고 있느니 맞고 되고 있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나요? 바뀌는 과정 중인가요? 그러면 농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택지라고 부르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봐요. 택지 후보지. 그러면 이건 지역 상원이에요? 지역 내예요? 지역 상원에서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바뀌니까. 그럼 시험 문제에 지역 상호간이 나오면 이건 무슨지?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지역 내에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거에서 상업지로 바뀐다는 거는 택지 지역 내니까 이건 지역 상호간이다, 지역 내다. 이게 무슨 지죠?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이게 강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내 나오면? 자, 후보들이 그냥입니까? 대기실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죠? 그럼 상을 타기 위해서 누가 기다려요? 후보. 나름대로 연구한 거예요.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다 까먹으니까 한 것들만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이번에 부지라는 단어 있나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 사용까지 포괄적인 용어라는 건 맞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죠. 그런가요? 그 맨 마지막에 COC 틀었는데 왜 틀었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자, 지역 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지역 내는 후보지야, 이행지야? 100%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것만 내요, 이것만. 이것만 내도 틀릴 걸 알기 때문에 넓히질 않아요. 그죠? 근데 좀 넓혀보겠다면,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보세요. 자, 요 칠한 거를 넘으면 후보지고, 안 넘으면 이행지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이거 그냥 했어요? 넘었어요. 넘었으면 무슨 지? 안 넘으면 이행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지? 후보지죠. 넘었으니까.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이렇게 이행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적은데 넘겨보세요. 안 한 것 좀 갈게요. 넘기시면은 키포인트에 박스 밑에 1번서부터 쭉 나온 게 있죠. 1번을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택농이었어, 임농택이었어. 그럼 토지가 어떻게 바뀌는 게 유용성이 높아? 임지, 농지, 택지로 바뀌는 게 유용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감정평가인데요. 밑에 보시면 참고학습에 성숙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성숙도라는 건, 자, 들어보세요. 자, 성숙도는 농지와 임지는 아직 택지가 됐어요?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럼 얘는 건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걸 따라서 미성숙지. 미성숙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직 성숙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 소유자한테는 불리하지만 투기 목적이나 대규모한테는 미성숙지가 대상을 하는데, 그럼 성숙지는 바로 우리가 건축이 가능한 땅을 얘기하죠. 이게 미성숙지고, 얘가 성숙지라는 거죠. 밑에 박스는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성숙도라는 거는 토지를 바라는 바의 목적에 따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성숙도인데 복합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성숙도는 개개의 토지에 대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용도에 따라 성숙도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주택을 짓기에는 충분하나 공장을 짓기에는 불충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미성숙지다, 성숙지다 그런 거. 그래서 되는데, 자, 빼내 가시면 1번, 2번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보세요. 전환 속도가 높다라는, 성숙도가 높다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어? 이건 뭐냐면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전환 전으로 가야 돼요? 전환 후로 가야 돼요? 근데 성숙도가 낮다는 거는 10년째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전환 후로 간다? 전으로 간다? 전으로 간다는 거. 지금 2번은 보고 있습니까? 자, 이게 감정평가인데 들어보세요. 자, 들어봐요. 넓히겠습니다. 봐봐. 자, 지금 평가사가 봤을 때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럼 전이라고 볼 수 있고 후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맞어? 평가 봤을 때 평가가 원칙이, 또 감정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성숙도가 높다는 건 빨리 바뀌죠. 그럼 빨리 바뀌면 전후로 본다, 후로 본다. 후로 평가해서 택지로 감정평가를 해버려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성숙도가 낮다는 거는 빨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년째 안 바뀔 수 있죠? 그러면 후로 간다? 전후로 간다? 전후로 간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들어보세요. 고시생이 있어요. 고시생. 그래서 막 어떻습니까? 머리도 무슨 추리 입고 다니고 쓰레빠시 입고 다녀요. 근데 얘는 지금 판사와 검사를 되려고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럼 전과 후를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1순위가 따라붙은 거예요. 그럼 얘한테 밥 사주고 신발 사주는 건 그냥 고시생의 가치가 있어요? 판사와 검사의 가치가 있어요? 판사, 검사의 가치가 있어서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10년째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이 추리닝이 고급 승용차를 보이고 스레바가 어떻습니까? 고급 승용차 저택을 보이기 때문에 얘한테 투자를 했는데 바뀌었다, 지금 안 바뀌었다. 그럼 자동차가, 자, 이 스레바가 자동차로 보여요? 스레바로 보여요? 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사가 봤을 때는 성수도가 높고 빨리 바뀌면 그냥이야 후로 감정평가해요. 우리가 택지로 감정평가하는데 그냥이야 성숙도가 낮아. 10년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면 짜증나지. 그러면 고급 자동차로 보여? 쓰레빠로 보여? 그럼 택지로 보여? 농지로 보여? 농지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감정평가 할 건데 그냥 여기서 또 터치해봤고 그 다음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결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후보지는 반드시 지무병이 나타나지만 이행지는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들어보세요. 아까 28가지 지목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다 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공장 문제는 지목이 뭐였어요? 장이었죠. 얘는 대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안 바뀝니까? 바뀝니까? 바뀌는데 이 안에서는 바뀌어요? 안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이 나타난다는 거 이해 갔나? 근데 이행지는 그냥이야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봐봐. 따라서 지역 상호간, 지역 내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이행지예요? 후보지야? 지역 내 나오면 이것도 틀릴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얘네들이요.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건부지, 나지, 갱지, 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나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벌거벗을 나자를 써서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나지라는 게 토지에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 가볼게요. 오른쪽 나지라는 단어 있나요?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다, 없다.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시간 제한, 사법 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나라의 나지를 그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공법상은 제약을 받아요. 받는데 사법상이 제약이 있다, 제약이 없다. 없죠. 보고 계시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다가 감정평가사에 나왔는데, 자, 밑에 디귿에, 다시 저지와 갱지.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넓혀봐야 되니까, 자, 얘네들이 일본 기준의 낮이에요. 일본 기준의 낮인데, 갱지는 우리나라의 낮이랑 유사합니다. 갱지가. 왜냐하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야, 갱지 한 문장만 갖고 라는 얘기 많이 하죠. 빈종의 낮인데, 자, 얘는 우리나라 똑같이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요. 그럼 사법상의 제약이 있다, 없다? 없고 깨끗한 완전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지는요, 제한을 받은 게 뭐냐면 갑돌이가 이 토지를 가지고 은행 가갖고 담보대출하면 그냥입니까? 근저당 설정을 합니까? 설정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제한이 없는 게 더 높겠어요? 제한이 있는 게 더 높게 평가되겠어요? 없는 게 더 높게 평가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오냐? 이 저지는 그냥요 사법상의 제약을 받아요. 받죠? 얘기해봐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은행 가서 돈 빌렸어요. 그래서 막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그냥이야 일을 저질렀어.
그럼 제한을 받는 거죠. 아, 안 좋다. 그럼 갱지는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안 저질렀으니까 그냥 완전 소유권으로 아무 설정이 안 된 거죠. 이해 갔나? 근데 저지는 어떻게 했어? 저질렀지? 그냥이야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잡는데, 얘도 좀 희박해요. 희박하고. 좌측에 보시면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부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거죠. 이미 들어선 부지를 얘기해요. 이걸 건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넘겨보세요. 찍어줄게. 넘기시면은 참고학습을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참고학습 찾으셨나? 뭐와 뭐가 이렇게 적혀져 있지? 건부진가와 건부간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사가 나지 평가액을 더 높게 평가해요. 나지 평가액을. 왜 높게 평가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용도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건부지는 지금 정착물이 정착이 돼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까 택지에 다 들어가. 택지는 이제 이용 중이나 이게 가능한 땅이니까 택지니까 주상공으로 언제든지 지가 원하는 거에 채용을 할 수 있어서 시장성이 높죠. 근데 얘는 주택인데 3번 출구 전철 뚫리게 되면 주택이 낫겠어요? 상가로 고쳐야 돼요.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어떤 게 높게 평가되는 게 평가의 원칙이다. 낮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낮이가 높게 평가되니까 건부지가 낮게. 그럼 건부진가, 감가가 원칙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시험 문제 어려운 게, 자, 여러분들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따라해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죠? 그러면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개발 제한 구역 내.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규제를 한 겁니까? 그럼 건물이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있으면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그럼 예외적으로는 그냥에다 건부진가다. 그럼 어떤 걸 키포인트로 잡냐면, 자, 이건 그냥입니까? 규제를 한 겁니까? 규제를 강화시킬 때 더 건부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데 원칙인데, 정부가 규제하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거야. 알겠나? 그러면 원래 원칙은 건부진가야, 건부간가야. 무슨 뜻이야? 낮이보다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지. 건부진가는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되지. 그냥이야 건축법상 규제를 해. 강화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어렵게 됐는데, 공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좀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이따 하겠지만 공지는 비어있는 땅이에요. 건폐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건폐율이라는 것은, 자, 이 건축 면적 비율을 얘기를 해요. 면적 비율.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무슨 비율 하면 위에 게 올라가서 위에가 건축 면적이 들어가고 밑에가 대지 면적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100평인데요. 100평인데 70%로 제한했어요. 그럼 70평만 지을 수 있죠. 그럼 70평을 짓는다는 것은 나머지 30%는 뭘까? 공지란 말이에요. 맞나? 내가 아까 건부 증가가 된다는 건 규제를 완화시켰을 때, 강화시켰을 때. 자, 건부 증가는 강화시켰을 때 건부 증가가 된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강화시킨다는 건 이 건폐율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50%로 제한하죠. 그럼 50평밖에 못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그러면 건물이 없으면 50평 짓지만 건물이 있으면 70평 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건폐율의 더 강화가 건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문제를 맞춰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리을번을 한번 보세요. 아까 리을번을 제가 안 했는데 프린트 리을번이 맞나 보세요. 대지가. 이번에 리을. 대지 기억나세요? 네. 도로의 좁은 적선을 갖는 자료형 토지죠. 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고, 비읍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지적해보세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화했을 때야, 강화했을 때야. 자, 할게. 아까 70%에서 50%로 강화했죠.
이거 대화를 해야 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얘기해봐요. 그럼 70평보다 50평밖에 못 짓잖아요. 건물이 없으면 50평밖에 못 져요. 근데 건물이 있으면 70평도 지을 수 있어요. 규제를 완화했을 때, 강화했을 때. 강화했을 때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건부증가는 규제를 완화했을 때, 강화했을 때, 강화했을 때 건부증가가 된다는 걸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놔야 돼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 그럼 이제 오른쪽 갈게. 47페이지 이제 가자. 다 했어, 이제. 얘는 공지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공한지. 자, 얘는 그냥 있어요. 한자가 더 들어갔죠? 이게 한가한자거든요. 도시 토지의 집가 상승을 노려서 방치한 투기 목적이죠. 그러면 그건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그냥이야? 공한지는 한 글자가 더 들어갔어. 내가 평당 1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으려고 하지? 그냥이야? 공한지야.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빈지와 법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다 왔어요. 빈지, 법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체크해 보세요. 빈지, 법지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법지라는 것은, 법지는 우리가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토지 분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축대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이 수평 투영법이라고 배우시거든요. 측량 면적이 들어가요. 측량 면적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 따라서 소유권을 인정한다. 소유권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제 윗면적 소유권을 이제 보통 가정에서 인정해버리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는 없어요. 활용식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식은 있다, 없다? 없죠. 활용식에 대한 건 없다는 거죠. 근데 빈지는 그러지 않아요. 빈지는 이제 물가의 땅인데, 이 빈지가, 자, 육지와 바다입니다. 육지와 바다인데, 만조와 간조 수위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자, 따라서 갯벌. 갯벌은 만조와 간조 사이를 갯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갯벌을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간석지라고 하는데, 이건 참고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거든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는데, 원래는 이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최고 만조선서부터 지적공부인데, 따라서 해안선서부터, 해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초선이 있는데,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 여기를 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대나 그 강안리 가시면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모래사장. 그 해변 토지 같은 건 소유권 인정돼요? 소유권 인정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인정된다? 안 된다. 근데 팔아서 꽂고 돈 받을 수 있죠. 그럼 활용식은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활용식이 없다, 활용식은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암기할까요, 교수님?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그냥이야 소유권 인정돼. 인정돼, 안 돼. 그냥이야 다른 건 반대야. 얘는 법으로 인정되는데 활용식이 있어, 없어? 없고. 얘는 소유권 인정돼, 안 돼? 활용식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고쳐드리는데, 최고 만조수위선이에요? 해안선이에요? 해안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 좀 바꿔주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유지와 휴안지라는 얘기가 있나요? 이 유자는 그냥요, 논류자예요. 논류. 휴는 실류자죠. 그럼 쉬는 거와 노는 거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놀리는이 나와야 돼. 놀리는 건 정상적이야 바람직스럽지 못해. 휴는 쉬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인사밥 같은 건 정상적으로 쉰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지는 아직 개발이 됐어요? 개발되기 전이에요. 원지라고도 합니다. 그럼 얘는 아직 그냥요 자연상태 토지예요. 자연상태. 그래서 주로 1차 산업이다. 작년에 나왔어요. 소지 나왔어요. 원지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포락지는 원래 사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인데 하천 주변이 비가 많아서 절도해서 하천으로 변한 땅을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해요. 그럼 포락지는 원래는 그냥입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습니까? 원래는 됐죠? 그래서 사유지였는데 물에 침식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계지는 그냥입니까? 택지의 끝입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농지와의 경계선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계지는 그냥이다 택지의 끝이다. 끝. 그래서 이 택지라는 것은 주상농이 있잖아요. 주상. 그러면 우리가 상업용이 안에 있고 주거용 그다음에 공업용이니까 이 농지와의 경계선이 따라서 한계지 최원방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택지와 농지는 지가가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달라서 여기 지가면 농지가 택지가 농지로 바뀌면은 갑자기 떨어지죠. 그래서 따라서 단절 지가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택지 끝토지다. 택지 끝도 한계지 들어가죠. 택지 끝이니까.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는 감가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이제 답을 찾아보세요. 2번에 들어가서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답을 찾아보세요. 프린트 2번. 기억은 맞죠? 아까 니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한지. 그 다음에, 자, 활용식은 있지만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건 빈지. 대지는 건축할 수 있다. 지력해보면 정상적으로 쉬죠? 쉬는 게 나오면 유가 나와야 돼요? 휴가 나와야 돼요? 휴관지가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아까 건부진가 기억나세요? 전표리 규제를 강화했을 때 건부진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 그래서 하나가 맞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자, 갑니다. 49페이지로 가죠. 자, 49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49페이지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상과 주택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건축법에서는 공간과 기숙사가 들어가거든요.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제가 주택의 분류는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단독하고 공동을 어떻게 하셔야 했어요? 연세대 기숙사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갑이 연세대 되게 들어가고 싶어요. 연세대 아까 가고 싶다. 공동주택은, 자,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예요? 아파트. 연이요? 얘가 다세대 기숙사인 거죠. 나머지 다 그 단독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냈냐면,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죠? 그래서 건축법상을 내게 된 거예요. 4개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은 단독이 있고,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죠? 근데 공간과 기숙사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주택법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럼 주택법에는 뭐와 뭐가 안 들어간다? 공간과 기숙사. 공간이라는 단어 있어요? 정보기관의 고위관리직에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거든요. 이해 갔나?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책을 갖고 이제 들어가서 야매를 만드는데 먹힐지 모르겠어요. 주택은 그냥이야 공간과 기숙사가 안 들어가. 내가 집 보러 그 집을 갔는데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해. 그죠? 따라서 주택은 공기가 없다. 안 먹힌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뀐 게 있어요.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죠? 5개층 이상. 그럼 얘는 연면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죠? 그런가요? 근데 자, 연립과 다세대가 얘가 660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몇 개층 이하예요? 4개층 이하고 얘네들은 다 3개층 이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연립은 이하예요? 초과예요? 다 이하가 나오고 자, 주의하기 쉽게 다중이 지금 330인데 660으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언제 날짜로 바뀌죠? 6월 17일이에요. 그 만약에 지금 3, 4, 5, 6까지 모의고사에는 좀 안 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10월 30일 날이 시험이죠? 그냥이야 적용이 돼. 그래서 660으로 다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연세 가다. 그럼 연세대를 갔죠? 연세 가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가다. 따라서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에요? 5개층 이상. 얘는 바닥 면적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개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얘나
자, 우리가 연립이고 다세대는 그냥입니까? 이건 4계층 이하입니까? 4계층 이하고 다가구하고 다중은 3계층 이하죠. 지금 요 543 이해하시겠어요? 3계층 이하다. 3계층 이하인데 자, 내가 아예 까놓고 얘기할게. 6월 17일 날 바뀌는데 바뀌었다는 가정에서는 이제 330이 나오면 돼, 안 돼? 다 660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660에서 연립은 그냥이야, 연립은 초과야, 다 이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느낀 바는 연립주택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주택 나온다? 그래서 지금 330이 다중이고 연립이 초과죠. 그래서 다중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고 연립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특이한 건 초과만 나오는 건 그냥이야, 연립이야. 연립을 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아시겠죠?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5계층 이상 나오면 무조건 이건 누구 찍고? 초과. 따라서 연세 가다. 아는 몇 계층? 연세는? 가다는? 3계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야매로 330이 됐는데, 이제 330이 660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또 우리 수강생분들은 또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49페이지 다중 있어요? 다중? 330을 얼마로 고치셔야 돼요? 660. 근데 날짜를 어떻게? 6월 17일 날로 바뀌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내면은 330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는 거 아시죠? 감정평가사. 평가사. 4월 달에 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달에 이제 쪽집게 특강을 냈는데 이건 바뀌었어. 평가사 시험에 아직 안 바뀌었어. 걔네들은 330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런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이야 6월 달이 지나. 그러면 여러분들 660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시험 보는 날 시행되는 걸로 적상하라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안 낼 것 같아. 누가 내더라 3월 달에는. 그래서 330을 얼마로 고쳤어요? 660. 3계층은 맞죠? 다가구는 660 이하 3계층 맞죠? 공동주택은 몇 계층 이상만 있어요? 바닥 면적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넘겨보세요. 연립이나 다세대는 다 그냥입니까? 4계층 이하입니까?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제가 어떤 걸 지금 찍는다 그랬죠? 연립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초과하면 무조건 얘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걸 내기 때문에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문제는 풀어봤죠? 그래서 이게 자, 따라서 건축법. 건축법은 그냥요, 아까 이 기숙사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상에 오지선다가 나오죠.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공동인데 다중은 이게 단독이 들어가죠. 맞힐 수 있어요? 그럼 간 김에 가 뭐야? 세대, 기숙사가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세부적인 건 안 나와요. 무조건 그 구분하고 층수하고 바닥 면적만 초차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아십시오.